식당에 10명이 둘러앉아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소리보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그 사람은 쉬지 않고 말을 합니다. 누가 어디로 이사 갔다더라. 누가 요즘 힘들다더라. 누가 예전 같지 않다더라. 웃음이 몇 번 터지듯이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그 사람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런 장면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모임에서 웃고 헤어졌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이 괜히 더 쓸쓸했던 적. 그날 모임에서 가장 외로웠던 사람은 가장 말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말이 많아지고 남 이야기부터 꺼내는 사람에게 공통으로 보이는 아주 조용한 결핍 신호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특정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는 건 아마 마음이 조금은 움직이셨다는 뜻이겠죠.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이야기도 다음 이야기들도 조금 더 진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사람 마음속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 많은 자리에서 말이 넘치는 이유. 박정수 씨는 동창 모임에만 나가면 늘 바쁩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누가 먼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누구 아들이 어디 갔다더라. 누구는 요즘 사람이 달라졌다더라. 누구는 예전만 못하다더라. 말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아무도 박정수 씨의 근황을 묻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말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인데 정작 아무도 그의 이야기를 듣지도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박정수 씨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을 들여다봅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는 모임 사진이 올라왔지만 자기가 찍힌 사진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들 옆 사람과 찍었는데 유독 그 순간 박정수 씨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사회적 인정 결핍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존재가 불안할수록 소리를 냅니다. 한 대학 실험에서 집단 안에서의 자기 역할이 모호해진 사람일수록 말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을 소규모 그룹으로 나누고 각자에게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일부 참가자의 역할만 슬며시 제거했습니다. 아무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역할을 잃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그들은 말이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회의 시간에 불필요한 의견을 계속 냈고 쉬는 시간에도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말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박정수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회사에서 관리자였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사람들이 인사를 했고 회의 때는 그의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동창 모임에 나가면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정할 때도 그가 어디 앉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기 시작한 겁니다. 말을 해야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관심을 받지 못할 때 소음이 된다. 조용한 사람은 이미 채워진 사람입니다. 말이 적은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로 자신을 나타내야 하는 순간이 가장 위태로운 순간입니다. 두 번째, 남 이야기로 분위기를 잡으려는 마음. 경조사 자리에서 누군가는 꼭 없는 사람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이야기에 웃음이 터집니다. 분위기는 잠시 살아납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웃음이 아닙니다. 최영자 씨는 친구 생일 모임에서 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늘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대부분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번 주에 김순희 씨 봤는데 머리를 파마했더라고. 근데 그게 영 어울리지 않아. 나이 들어서 그런 스타일은 좀 그렇지 않나?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최영자 씨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박미숙 씨 있잖아. 요즘 자기 며느리 자랑만 하던데 우리가 듣기 좋으라고 그러는 건지 참. 또 웃음이 터졌습니다. 최영자 씨는 그 순간 대화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남 이야기로 자리를 채우려 할까요? 심리학에서는 가십이 즉각적인 소속감을 준다고 말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팀은 사람들이 타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뇌의 보상 중추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공통의 적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그 적이 꼭 적대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야기의 소재가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소속감은 아주 짧습니다. 최영자 씨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재미있었다. 다들 내 이야기에 웃어줬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그렇게 웃었는데 며칠 후 최영자 씨는 다른 모임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최영자 씨 있잖아. 맨날 남 이야기만 하더라. 그 순간 최영자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자기가 이야기의 대상이 된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타인을 깎아내리는 기쁨은 자기 혐오의 다른 이름이다. 남을 낮추어 얻는 웃음은 자기를 높여주지 않습니다. 그 웃음은 문을 나서는 순간 사라집니다. 최영자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의 이야기로 자리를 채운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정작 자기 이야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 이야기는 자기를 숨기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말이 줄어들 때 찾아오는 것들. 정혜숙 씨는 70평생 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반에서 가장 목소리가 컸고 친구들 사이에서 늘 중심이었습니다.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네 부녀회에서 활동했고 아파트 반장도 했습니다. 말이 많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게 나쁜 건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사교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무릎이 아파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모임에도 자주 나가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니 할 말이 쌓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정혜숙 씨는 베란다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혜숙 씨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그냥.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조용히 있으면 뭔가 해야 할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냥 편했습니다. 며칠 후 정혜숙 씨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정혜숙 씨는 짧게 말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조용히 지내. 친구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혜숙이 너 왜 이렇게 조용해? 어디 아파? 정혜숙 씨는 웃었습니다. 아니, 그냥 말이 줄었어. 친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예전에 정혜숙은 자기 이야기만 했는데 지금은 친구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다는 걸.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성숙한 침묵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불필요한 말이 줄어들고 필요한 침묵이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70대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만족도가 높은 노년층일수록 말이 많지도 적지도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 말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침묵했습니다. 말이 줄어든다는 것은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강해지는 겁니다. 말로 자기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침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정혜숙 씨는 요즘 아침마다 공원을 산책합니다. 혼자 걷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와 함께 가야 했습니다. 혼자 걸으면 외로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가 편합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새소리를 듣습니다. 바람 소리를 듣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채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침묵은 가장 깊은 대화다. 말이 줄어들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이 보이고 타인의 진심이 보이며 관계의 본질이 보입니다. 정혜숙 씨는 요즘 사람들이 더 편하게 다가옵니다. 예전에는 정혜숙 씨가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말을 걸고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먼저 다가옵니다. 한 이웃이 말했습니다. 정 선생님 요즘 뭔가 편안해 보여요. 정혜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래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말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이 줄어들자 사람들이 부담 없이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말이 줄어들 때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네 번째, 관심 중독과 말의 과잉. 모든 대화가 자기 이야기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무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철호 씨는 친구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한 친구가 요즘 건강이 안 좋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김철호 씨는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아, 나도 그래. 나는 작년에 무릎이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병원을 3군데나 다녔어. 그때 친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철호 씨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0분이 지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친구의 무릎 이야기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심리학에서 관심을 받을 때 뇌는 보상을 느끼고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와 비슷 쾌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보상은 곧 사라집니다. 음식을 먹고 나면 배가 고파지듯이 관심도 계속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말은 점점 더 필요해집니다. 계속 관심을 받아야 합니다. 김철호 씨는 집에 돌아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 자기가 많이 말했는데 왜 텅 빈 느낌일까? 친구들이 웃어주긴 했는데 뭔가 어색했습니다. 헤어질 때 친구들의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김철호 씨는 다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넌지시 말했습니다. 철호야, 너 요즘 좀 피곤해 보여. 괜찮아? 김철호 씨는 대답 대신 웃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려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피곤한 이유를 늘 무대 위에 서 있었던 겁니다. 늘 누군가에게 보이려 했고 늘 관심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지치는 일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은 결코 배부르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릇은 아무리 말해도 가득 차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기대어 사는 사람은 평생 무대 위에서 내려오지 못한다. 김철호 씨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이제는 무대가 아니라 나의 자리에 앉고 싶다. 5번째, 왜 꼭 없는 사람의 이야기인가? 당사자 앞에서는 조용한 사람이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는 용감해집니다. 이것은 솔직함이 아닙니다. 송미경 씨는 신우이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절에 만나면 웃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친구들과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송미경 씨는 신우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신우이 있잖아. 맨날 자기 자식 자랑만 해. 듣기 민망할 정도야. 그리고 명절 때 오면 아무것도 안 도와. 그냥 앉아만 있어.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송미경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말하면 할수록 속이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이상하게 찜찜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대리 공격이라 부릅니다. 직면할 용기 대신 우회로를 택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갈등 상황에서 직접 대면하는 것보다 제3자에게 불만을 표출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심리적으로 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과 직접 부딪히면 관계가 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없는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관계는 유지됩니다. 문제는 그 말이 결국 돌아온다는 겁니다. 몇 달 후 송미경 씨는 신우이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옳게 내 이야기 여기저기 하고 다니던데 그렇게 불만이 많으면 나한테 직접 말하지 그랬어. 송미경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 송미경 씨가 이야기했던 친구 중 하나가 신우이와 아는 사이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비겁함은 종종 솔직함으로 위장한다. 없는 자리에서 하는 말은 솔직함이 아닙니다. 도피입니다. 정말 할 말이 있다면 당사자 앞에서 해야 합니다. 그게 어렵다면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습니다. 송미경 씨는 그날 밤 신우이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습니다.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짧게 썼습니다. 미안해요. 잘못했어. 신우이로부터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송미경 씨는 조금 홀가분했습니다. 적어도 비겁하게 도망치지는 않았으니까. 며칠 후 명절에 신우이를 만났습니다.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송미경 씨는 먼저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신우이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점차 표정이 풀렸습니다. 그날 이후 송미경 씨는 친구들 앞에서 신우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신우이에게 직접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관계가 나아졌습니다. 당사자 앞에서 못할 말은 없는 자리에서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6번째 말이 많을수록 관계는 얕아진다. 김영애 씨는 노인정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인정 문을 열고 들어서면 김영애 씨의 목소리가 제일 먼저 들렸습니다. 화투를 치면서도 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도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김영애 씨는 모든 사람의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병원에 갔는지, 누구 손자가 대학에 붙었는지, 누가 요즘 경제적으로 힘들다는지, 사람들은 김영애 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때로는 웃었고, 때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노인정 문을 나설 때 아무도 김영애 씨와 함께 나가지 않았습니다. 김영애 씨는 늘 혼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김영애 씨가 아파서 며칠 노인정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누워 있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누가 전화를 할까? 누가 안부를 물을까?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김영애 씨가 노인정에 갔습니다. 사람들은 반가워했습니다. 아, 김 여사 왔네. 어디 아팠어? 김영애 씨는 대답했습니다. 감기 걸려서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대화는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김영애 씨가 없던 일주일 동안에
이야기들이 쏟아졌습니다. 김영애 씨는 그 이야기들을 듣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걸. 심리학에서 친밀도와 말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각 구성원의 말과 그들 사이의 친밀도를 측정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집단 내에서 신뢰도가 낮았습니다. 사람들은 말이 많은 사람을 중심에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당히 말하고 적당히 듣는 사람들끼리 더 깊은 유대를 형성했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신뢰와 친밀감이 떨어진다는 결과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이 많은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는 사람은 상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김영애 씨는 그날 밤 혼자 생각했습니다. 나는 늘 이야기의 중심에 있었는데 왜 아무도 내 곁에 남지 않았을까? 그리고 천천히 답을 찾았습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많이 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면 중간에 끊고 자기 이야기로 바꿨습니다. 누군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경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깊은 관계는 말보다 침묵으로 유지됩니다. 말이 많을수록 사람 사이의 무게가 줄어듭니다. 침묵은 친밀함을 확인하는 공간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은 관계, 말하지 않아도 이해하는 관계, 그런 관계는 말의 양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가까움은 말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무게로 결정된다. 다음 날 김영애 씨는 노인정에 갔습니다. 평소와 달리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끝까지 들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고민을 말하면 조언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김영애 씨 옆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영애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말은 줄었는데 마음은 더 따뜻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는 관계가 존재합니다. 7번째 노년의 모임에서 말이 더 두드러지는 이유. 김동수 씨는 35년 동안 회사를 다녔습니다. 부장까지 올랐고 팀원들을 이끌었습니다. 회의 시간에 그의 말 한마디면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후배들은 그를 존경했고 상사들은 그를 신뢰했습니다. 퇴직하는 날 송별회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모였고 박수를 쳤습니다. 김동수 씨는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날은 행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동수 씨는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사람들이 그의 의견을 물었는데 여기서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김동수 씨는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회사 다닐 때 말이야. 우리 팀이 프로젝트를 했는데 친구들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미지근했습니다. 김동수 씨는 더 열심히 말했습니다. 회사 이야기, 후배들 이야기, 자기가 이룬 것들에 대한 이야기.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김동수 씨는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분명 많이 말했는데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역할 상실과 정체성 공백이라고 부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1년 이내에 말이 급격히 증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관리직이었던 사람일수록 그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노년기에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말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김동수 씨가 말이 많아진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더 이상 부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명함도 없고 직함도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김 부장이었지만 동창 모임에서는 그냥 김동수였습니다. 사라진 직함과 역할을 말로 보상하려 했습니다. 말은 자리를 채우는 도구이지만 동시에 불안의 표시입니다. 며칠 후 김동수 씨는 아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요즘 모임 많이 나가시네요. 재미있어요? 김동수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재미있냐고 물으니까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재미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부장이 아니어도 충분한 사람이에요. 그 말에 김동수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왜 자꾸 밖으로 나가는지, 왜 모임에서 회사 이야기를 반복하는지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존재는 직함이 사라질 때 비로소 시험받는다. 김동수 씨는 그날 밤 거울을 보았습니다. 부장 김동수가 아니라 그냥 김동수로서의 자기 얼굴을 본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다음 주 모임에서 김동수 씨는 회사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친구가 요즘 손자를 돌보는 게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물었습니다. 동수야, 너는 요즘 뭐 하며 지내? 김동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책도 읽으며 여유롭게 지내.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것도 좋지. 김동수 씨는 그날 집에 돌아와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자기 자신으로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이 아닌 태도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8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할 단 하나의 신호. 이명자 씨는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박순자 씨 있잖아. 요즘 모임만 나오면 말이 너무 많더라. 자기 이야기만 하고.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좀 그래. 이명자 씨도 거들었습니다. 나도 그 생각했어. 말 좀 줄이면 좋겠어. 그렇게 박순자 씨 이야기는 한참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이명자 씨는 남편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밥을 먹으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도 모임 나가면 말 많이 하던데. 이명자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나는 아닌데. 나는 다른데.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조카네 집 갔을 때 기억나. 당신이 1시간 넘게 동네 이야기하던 거. 이명자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랬나? 정말 그랬나? 그날 밤 이명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모임에서 자기가 얼마나 말을 했는지, 조카네 집에서 조카가 말하려다 멈춘 순간들, 친구들이 자기 이야기를 듣다가 지루한 표정을 지었던 순간들, 아차 싶었습니다. 자기가 박순자 씨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군가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자기 안의 불편한 특성을 타인에게서 발견하고 비판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진행한 실험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결점을 타인에게서 발견했을 때 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결핍을 통해 자신의 불안을 먼저 확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의 결핍을 관찰하는 것은
결국 자기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명자 씨는 다음 날 거울을 보았습니다. 박순자 씨를 비판했던 자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똑같이 말이 많았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판단의 순간 자기 민낯이 드러납니다. 며칠 후 부부 모임에서 이명자 씨는 조용했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꺼내려 할 때 이명자 씨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이명자 씨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말 많이 했나요?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딱 적당했어요. 이명자 씨는 안도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타인을 판단하는 순간 자신의 민낯을 마주하게 된다. 이명자 씨는 그날 밤 일기장에 썼습니다. 남을 보며 나를 본다. 남을 비판하며 나를 비판한다. 이제는 남을 이해하며 나를 이해하고 싶다. 이 영상은 남을 고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는 조용한 계기입니다. 사람 많은 자리에서 말이 과해지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오래 외로웠던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많은 말을 합니다. 큰 소리로 말합니다. 자기가 여기 있다는 걸 알리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진짜 존재는 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조용히 앉아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침묵 속에서도 편안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채워진 사람입니다. 이제는 남 이야기로 자리를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조용해져도 관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사람이 남습니다. 말이 많아지는 순간이 있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채우려 하는가? 나는 지금 무엇이 두려운가? 그 질문에 답하는 순간 말은 저절로 줄어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내 이야기 같아서 마음이 아프셨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불편함이 시작입니다. 그 아픔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배우며 살아갑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나아지면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달라지면 됩니다. 말이 많았던 당신도 괜찮습니다. 남 이야기를 했던 당신도 괜찮습니다. 침묵이 불편했던 당신도 괜찮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요. 이제 시작하면 되니까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말없이도 따뜻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사람 속에서 다치지 않는 법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시니어 인생길이었습니다.